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잠깐 제 수다 좀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오늘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오디오북을 한다고 많이 알리질 않았거든요. 아, 얘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눈치채고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상에 오늘은 회사에서 직원 한 분이 급하게 나를 찾아와서는 유튜브에서 저랑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평소에 설거지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즐겨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침이 뚝 떼고 그래? 그거 무슨 채널인데? 했더니 제 그 동그란 브랜드 마크 있죠? 그게 딱 보이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직원의 표정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란 표정.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이냐며 우리는 한동안 수다 삼매경에 빠졌었어요. 저 역시 신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저를 보면 알 수도 있을 텐데 목소리로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긴데요. 오늘도 저는 열심히 그리고 잘 낭독해 드릴게요. 주변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알려드리고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좀 수다스러웠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남자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도서관에서 모처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시간이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4차선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차장이었다. 도로의 곳곳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들이 체증을 더하게 만들었다. 차를 저렇게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주인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 것일까? 지선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 거리가 이러지는 않았다. 이건 숫제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이 몰려있다는 대학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관과 룸살롱과 락카페가 늘어가는 헬라가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인도에는 이렇게 밤 늦은 시각에도 집에 돌아갈 줄 모르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여자인 지선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짧은 스커트에 짙은 화장을 하고 남자의 허리에 손을 척 휘감은 젊은 여자들과 또 그런 젊은 남자들이 물결처럼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수영복을 입고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하나같이 늘씬한 키에 풍만한 가슴과 미끈하게 뻗은 다리를 가진 그 젊은 여자들을 창밖으로 바라보다 지선은 자신이 그들을 향해 때 아닌 질투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군살 하나 없는 소위 말하는 싱싱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들은 지선에게 악몽 같았던 며칠 전의 밤을 새삼 반추하게 만들었다. 철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는 12시가 넘어 새벽 1시를 향해 가는데 전화도 없이 그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별의별 상상을 하고 공상맞게 앉아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닌 지선은 작은 방에서 책을 보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고개만 갸우뚱했을 뿐이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린 건 바로 그때였다. 여보세요? 거기 940... 낯설은 남자가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지선네 전화번호부터 확인을 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지선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김철수 시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지선은 가능한 한 냉정하게 대꾸를 했다.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것저것 묻는 상대편이 지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아, 네. 여기 신촌에 있는 룸사롱입니다. 룸살롱? 지선은 속으로 적이 놀랬지만 인텔리답게 태연을 가장했다.
댁의 남편인 김철수 씨가 명함을 주고서 전화를 하라 그래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 업소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모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그럼 저희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저런 괴 전화를 믿고서 이 시간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잠깐만요. 잠깐이라는 그 시간이 지선에겐 하루쯤으로 느껴졌다. 지금 김철수 씨가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또 뭔가. 거기 위치가 어디죠? 신촌 아십니까? 네, 잘 알아요. 남편과 제가 어느 대학을 다닌 줄 아십니까? 그곳은 제 손바닥에 있습니다. 라고 지선은 젊은 사내를 향해 위세라도 부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 남자는 제과점 이름을 댔다. 그 햄버거 가게 옆에 있는 제과점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 남자는 그 앞에 서 있겠으니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걸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낭비벽이 심해진다고 셀러리맨들의 필수품이라는 카드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철수가 인사불성이 되어 술집에 붙잡혀 있는 걸 것이다. 그렇다고 저 남자 말만 믿고서 어떻게 나가나. 지선은 잠시 팔짱을 끼고 거실을 서성댔다. 이럴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지선은 그러다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집에 있는 현금을 세어보았다. 20만 원이 조금 넘었다. 그것도 요즘 본의 아니게 살림을 떠맡고 있는 지선이 오늘 은행에서 찾아놓은 돈이었다. 많아야 10만 원이면 되겠지 하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그 돈을 다 챙겼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지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전화로 인상착의를 말한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불안이 엄습했다. 지선이 뛰는 가슴을 누르고 주위를 휘휘 둘러보는데 오뎅 그릇을 들고서 한 남자가 코앞에 포장마차에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었다. 김철수 씨 부인 되세요? 전화로 말한 지선의 옷차림을 그가 먼저 알아보았다. 지금 제 남편 어딨죠? 그가 앞장서서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나서도 지선은 밖에서 멈칫댔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나와 빨리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지선은 순간 이를 악물고 그 룸사롱이란 곳으로 들어갔다. 말 그대로 룸살롱답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꼭 닫힌 밀실뿐이었다. 그 남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들어선 순간 지선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구두까지 벗어던진 채 철수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다. 소파 아래에는 철수가 토해낸 게 분명한 구토물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탁자에는 철수 지가 뭐라고 역대 대통령인 박모 씨가 즐겨 마셨다는 양주와 안주 접시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깨라고 불릴 만한 아마 지배인인 듯 싶은 남자가 지선을 뒤따라 들어왔다. 다른 일행은 먼저 갔습니까? 혼자서 술 마시는 인간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던 철수라서 절대로 혼자서는 술을 마실 리가 없다고 확신한 지선은 철수를 이렇게 내버려 놓고 간 사람들을 만나면 딱이라도 올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혼자 오셨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많이 취하셨던 것 같던데요. 혼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계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배인은 빨리 용건을 마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얼마죠? 지선은 가까스로 화를 누르며 침착하게 물었다. 23만 원입니다. 지선은 하마터면 신음소리라도 내지를 뻔했다. 내용을 적어서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지선은 자신이 그저 대강대강 물러설 사람이 아님을 그렇게라도 시위하고 싶었다. 일어나요 빨리. 당신 이 꼴이 뭐야. 철수에게 시선을 돌리자 지선은 인텔리의 냉정함도 그 빛을 잃고서 꽥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철수는 무의식 중에도 지선의 목소리를 의식했던지
집에라도 온 줄 알고 양말까지 쓱쓱 벗는 것이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지선은 눈물 대신 웃음이 삐져나왔다. 삐쩍 마른 인간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지선이 가까스로 앉혀놓기라도 하면 금방 다시 소파 위로 꼬꾸라지는 것이었다. 여기 청소료는 뺀 것입니다. 지배인이 보란듯 시선을 철수가 뱉어놓은 오물 위에 두면서 간이 세금 계산서란 걸 내밀었다. 양주 한 병이 10만 원이 넘었고 마른 오징어나 놓여있던 안주 한 접시가 5만 원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몇 번을 다시 보아도 분명 팁이란 항목이 써있는 것이다. 아니, 이 인간이 여자까지 끼고 술을 마셨어? 지선은 김철수란 인간이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고 내동댕이 치고 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계산이 끝났다고 그러는 건지 지선이 혼자서 끌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술집 측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철수에게도 술집 사람들에게도 화가 난 지선은 연방 시근덕거렸다. 철수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도대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게 됐을까? 아까의 젊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가 철수의 상체를 떠미는 사이 지선은 왁살스럽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안주를 휴지로 싸서 자신의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술과 안주가 아깝다기보다는 철수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였다. 철수는 젊은 남자의 손에 의해 개 끌리는 것처럼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밀실을 겨우 나섰다. 지선이 철수의 구두와 벗어놓은 양복 웃도리를 챙겨들고 술집 문을 나설 때였다. 한쪽의 방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선은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았을 법한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다. 거기엔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몇이 담배를 입에 물고서 지배인이 나눠주는 돈을 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들을 보는 순간 지선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이런 걸 눈이 뒤집힌다고 표현해야 하는 걸까?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남편을 끼고 술 마신 년들이야 하고 머리카락이라도 쥐고 흔들면 분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푸들푸들 경련이 일었다. 지선은 아랫입술에 힘을 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지선, 정신 차리라고. 너 같은 지성인이 저런 여자들을 상대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눈을 꼭 감고 출입문 쪽으로 향하면서 지선은 수고하세요 하는 인사말까지 잊지 않았다. 주차해 놓은 차가 있는 곳으로 철수를 끌고 가는 동안 지선은 또 다른 불쾌한 일을 당해야 했다. 저 여자 좀 보라고. 저 남자는 행복하겠군. 술 취한 남자들이 지선을 향해 술 냄새를 확 풍기며 다가들었다. 그 거리는 밤이 되자 술 취한 사람들의 남복 무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뒷좌석에 던져진 철수는 깨어날 줄 몰랐다. 이 인간을 집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어디 쓰레기 하치장에나 버려놓고 갈까? 철수 때문에 겪은 수모가 지선을 눈물이 날 정도로 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의 힘을 빌려 철수를 집에 들여놓긴 했다. 철수가 술 냄새를 확 풍기며 거실에 쓰러지자 지선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에 상품화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매춘 여성. 그들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연대. 지선의 입으로도 그렇게 말해왔던 논리는 책에서나 가능한 것인지, 소위 말하는 청량리나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푸죽간 쇠고기처럼 시뻘건 형광등 불빛 아래 몸을 다 드러내고 서 있는 그녀들을 보면서 지선은 눈물을 흘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매춘 여성들이 내 남편을 끼고 술을 마셨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왜 그렇게 참을 수 없었을까? 그 여성들의 상대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일 텐데 그렇다면 철수도 예외는 아닌데 말이다. 철수가 혼자서 저렇게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에 머리끝이 곤두선 것도 사실이지만 매춘 여성에 대한 자신의 이율배반에 지선은 더욱 당혹감을 느꼈다. 철수가 언젠가 자신을 위해 북엇국을 끓여준 적도 있었지만 지선은 철수에게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았다. 목욕탕에서 웩웩 소리를 내며 철수가 남은 오물을 토해내도 지선은 자신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철수가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자 내일 아침 출근에 늦지 말라고 알람 시간을 머리맡에 두는 친절함만을 베풀었을 뿐이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나 나요? 철수가 거푸거푸 욕실에서 씻는 소리가 나자 지선이 욕실 문 앞에 기대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전혀. 내가 어쨌는데. 당신 그 술집에 혼자 갔었다면서요?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처럼 철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내가 유치하게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야겠어요? 증거? 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지선은 양주병과 은행알과 마른 오징어 같은 안주 부스러기와 계산서를 철수의 코앞에 내밀었다. 이게 자그마치 얼만 줄 아세요? 거기다 김철수 씨 여자까지 끼고 술을 드셨대? 지선은 그렇지 않아도 마른 철수의 얼굴이 술독에 쩔어나온 어제 일로 하여 반쪽이 된 것을 보자 안쓰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냥 물러설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난 기억이 없어. 하여튼 내가 잘못했어. 결혼 후 철수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일은 처음이라서 지선은 철수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혼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정신병자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것도 포장마차도 아닌 룸살롱에서? 미안하오. 철수의 목소리는 갈려 있었다. 당신 나한테 말 못할 사고라도 친 거예요? 이지선 씨,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겠다. 형 일도 그렇지. 사는 게 답답해서 내가 그런 모양이오. 당신 형은 어떻게 한대요? 지선의 목소리가 좀 누그러졌다. 어차피 아버지 간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천 살림을 정리해서 내려간다더군. 부모님 곁으로 가면 살 길이 열린대요?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형 일을 빈정거리듯이 말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까먹은 돈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택한 길일 테니깐. 지선은 괜히 말을 잘못했다. 철수한테 큰 사죄를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다시 어젯밤 일로 화제를 돌렸다. 여자들은 예뻤어요? 당신도 나이 들고 돈 좀 벌면 걱정되게 생겼소. 평소 같으면 지선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벌컥 화를 낼 게 분명한데 철수는 다 지쳐버린 사람처럼 피식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요. 만약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에게 이혼을 당해도 좋소. 내가 잘못한 일에는 나랑 살고 싶은 사람이 이러냐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추궁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잘못하니까 이혼을 당해도 좋다고? 당신은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알아요? 껐툭하면 이혼이래.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애를 먹였소? 말도 말아요. 그냥 어디다 버리고 올까 보다 했어요. 지선이 철수를 향해 눈을 흘겼다. 난 정말이지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곤. 당신이 여자들한테 팁까지 줘가면서 술을 마시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지선은 출근을 서두르는 철수의 뒷꼭지에 대고 몇 번이나 상상도 못해본 일임을 강조했다. 당신이 세상을 모른 거지. 남자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래도
당신은 안 그러리라 믿었던 거죠. 지선이 입술을 삐죽였다. 그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요. 철수가 지선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고 현관을 나섰다. 내가 좀 더 강경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시댁 일이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니깐 내가 너무 쉽게 철수를 용서해버린 것 같은 후회마저 잃었다. 그리고 며칠 철수는 근신 처분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일찍 들어와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지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경찰차가 나타나고 나서야 지선은 철수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며칠 전엔 철수가 난장판을 벌였던 그 거리를 조금씩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선이었지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곳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 거리를 벗어나자 차는 다행스럽게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머리도 식힐 겸 음악이나 틀어야지 하고 라디오를 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지선의 앞쪽으로 돌진해왔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쾅 하고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온통 지선의 귀를 진동시켰다. 난 이기주의의 뿌리가 아직도 깊은 모양이지.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빼꼼히 열렸다. 지선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젊은 남자가 지선과 옆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을 살피고는 죄송합니다란 말소리와 함께 다시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착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선은 그가 철수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쪽 손을 내밀었으나 그 남자는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고선 나가버린 것이다. 그 남자는 철수가 확실해.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나의 얼굴이 남편인 그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걸까? 지선은 손을 뻗어 얼굴을 더듬었다. 쓰릿하고 따끔한 게 만질 수조차 없었다. 한 줄기 눈물이 볼 위를 흐르자 쓰릿함은 더욱 심해졌다. 앞으로 이지선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응급처치로 우선 붕대만을 칭칭 동여매 놓은 다리를 보자 지선의 절망감은 까닭 모를 깊이로 떨어져 갔다. 이 건강한 두 다리로 다시는 대지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목발이나 더욱 심하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불구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구, 이지선이가 불구가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생겨날 수 있는가? 이건 꿈일지도 몰라. 이지선이 운명에 이런 곡절은 있을 수 없어. 지선이 눈을 꼭 감았다 다시 떴을 때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통증만이 온몸에서 느껴지고 있을 뿐이었다. 여보! 문이 갑자기 사납게 열렸다. 철수가 총알처럼 튀어들어왔다. 어디 많이 다쳤어? 아깐 정말 못 알아봤어. 철수가 지선의 머리칼을 손으로 쓸다가 손을 잡았다. 지선의 눈에서 이번엔 눈물이 폭포를 이루며 떨어졌다. 여보, 나 지금 얼굴이 너무 바보같이 울기는. 천하의 이지선이 이런 교통사고 때문에 어린애처럼 울기는. 울면 상처난 데가 더 따갑잖소. 철수의 손을 잡고 있는 지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만하기 천만다행이요. 한참 자다 당신 전화를 받고 처음엔 꿈인가 생신가 했소. 대강 흘려듣고는 병원을 찾아오는데 병실을 정확히 기억이나 할 경황이 있어야 말이지. 500몇 호였다는 것만 대강 기억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5층이 중환자실일까봐 다리가 다 후들거렸소. 일반 외과 병실인 걸 알고는 당신이 살았구나 싶었지. 지선을 위로하느라고 철수답지 않게 말이 장황하였다. 뭐하러 이 새벽에 달려와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나 잠깐 들렀다 얼굴이나 보고 가면 됐지.
지선은 철수가 이렇게 헐레벌떡 달려와 준 것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지만 딴청을 부렸다. 마누라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소? 철수는 지선의 다친 곳을 여기저기 세심하게 살폈다. 나 안 죽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잖아요. 나 정말로 괜찮아요. 지선은 좀 전에 철수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서러웠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생각할수록 자존심이 상해서 차라리 혼자 있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슨 큰일이나 났다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오자마자 철수한테 연락을 한 것이 후회스럽기조차 했다. 설사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몫이 아닌가. 그런 일로 철수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지선에게 용납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나 정말 혼자 있어도 돼요. 번거롭게 이러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힘들 테니까 좀 자둬요. 푹 쉰다 생각하라고. 철수가 시트를 지선의 가슴께로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나 잠들면 집으로 꼭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 잠이나 푹 자라고. 지선은 철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진통제 때문인지 잠 기운이 넘실거리고 있던 참이었다. 지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철수는 지선의 손을 꼭 잡고서 침대 시트에 고개를 쳐박고 잠이 들어 있었다. 비록 남편이라지만 지선에겐 철수의 그런 모습은 고맙다기보다는 짐스럽다는 감정이 더 컸다. 입원한 첫날이니깐 철수도 저런 정성을 보내겠지 하는 스스로에게 위안 같은 것을 하고서 지선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다. 잠들어 있는 철수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대로 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깁스한 다리를 우선 침대 아래로 내려놓고 그 다음 발을 움직이려 할 때였다. 일어났소? 철수가 부시시 눈을 뜨고 말았다. 어디 가려고? 화장실에요.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화장실에 가던 그 곤욕스러움을 기억하고 있는 지선은 벽을 붙잡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가고 싶었다. 그럼 진작 나를 깨울 것이지. 철수가 지선을 등 뒤에서 일으켜 세웠다. 생각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이 힘들 수가 없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지선의 얼굴은 정말이지 끔찍했다. 퍼렇게 피멍이 들어 부어오른 눈자위, 토인의 입술보다 더 부르튼 입술, 어디랄 것도 없이 얼굴은 피멍이 들고 부어올라 있었다. 철수가 내 얼굴을 봤을 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을까?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철수가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면 난 뒷걸음질 쳐서 다시는 그의 곁에 안 나타났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아버지 간호를 해봐서일까? 철수는 지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에서 다시 병실로 데리고 왔다. 당신 친정에 연락했소? 철수가 피멍든 지선의 얼굴에 찬 물수건을 갖다 대며 물었다. 할까하다. 밤이고. 우리 엄마 나 이런 거 보면 자지러질 것 같아 안 했어요. 그래요. 얼굴에 부기는 빠질 것 같으니까 며칠 지나고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소. 당직 간호사가 잠깐 들러 익숙한 솜씨로 진통제를 놓아주고 나가자 지선은 또 스르르 잠에 빠졌다. 철수는 허겁지겁 달려온 그 복장 그대로 집에도 들르지 않은 채 회사로 출근을 했다. 저녁에 철수는 집에 들렀다 왔는지 이번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를 해왔다며 얇은 여름 이불이랑 세면 도구며 속옷을 챙겨왔다. 철수는 그렇게 지선이 강권을 하는데도 하룻밤도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며칠째 계속 지선의 옆에서 밤을 지켰다. 지선도 입으로는 내가 어린애냐며
제발 집에 들어가라고 내쏘다시피 하면서도 사실 철수가 옆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철수가 몸이 피곤하다고 집으로라도 들어가 버리면 화장실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질구레한 간호는 물론 지선은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도 좀이 쑤실 거였다. 병원이란 한정된 울타리 아니지만 지선은 그 속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퇴근해서 돌아오는 철수에게 쫑알거리다 보면 병원 생활의 답답함이 말끔히 가시는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철수의 연락을 받고 친정엄마가 병문안을 왔다. 아니, 지선아. 옆 환자에게 미안할 정도로 엄마는 호들갑을 떨었다. 본래 생생했던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의 붓기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도 최 여사는 지선을 보자마자 눈물바람이었다. 이거사, 내가 그렇게 차 끌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것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다. 지선이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도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이 엄마였고 지금 끌고 다니는 차도 엄마가 일시불 현금으로 뽑아준 거였기 때문이었다. 난 그래도 충돌이 아니라 추돌 사고를 당해서 이만한 거예요. 내 앞차 운전자는 거의 다 죽게 됐다던데 뭘 그러세요? 김서방은 날마다 병원엔 들러오니? 들르는 게 뭐예요? 날마다 여기서 자는걸요. 근데 지선아, 최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너 이 다리는 옛날처럼 말짱이 나을 수 있다던? 혹시 불구라도 별일 없겠죠 뭐. 지선도 궁금하던 바였으나 그렇게 물어오는 엄마의 저희가 의심스러워 지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너 김서방한테 잘해라. 너 평생 목발이라도 짚어야 되는 신세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럼 혼자 살면 되지. 내가 남편한테 얹혀 살 것 같아서. 아직은 김서방이 너 이 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한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 그렇게 불구라도 되는 날에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최 여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남을 돕지 않듯이 나 또한 남에게 신세지거나 도움받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요. 너 이 다리로 저기 공중화장실까지 다니려면 불편할 테고 이 여름에 병실에 냉장고도 없어서 되겠니? 병원비는 엄마가 보탤 테니까 특실로 당장 옮기자.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말지 또 친정 도움을 받는다고 마뜩자는 표정을 지을 철수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지만 지선은 혼자서 방을 쓰게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엄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실에 있으면 돈이 꽤 들 텐데 괜찮겠어요? 너 어째 내 딸이 아닌 것 같다. 철수랑 살더니 왜 그렇게 돈에 쩔쩔매고 그래? 쥐가 더 나오면 얼마나 더 나온다고. 최 여사는 사위가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가슴 한구석에 항상 뒤틀려 있는 심정을 은근히 드러냈다. 요즘 철수가 자신에게 쏟아붓는 헌신적인 간호를 생각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 일반 병실을 고집해야 하지만 특실이 지닌 매력에 지선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하는 대로 못 이긴 척 따라갔다. 특실엔 철수가 잠잘 자리도 더 나을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자신에게 덧붙이면서 여기저기를 들렀다 온 엄마는 여기서도 금방 그 수완 좋은 능력을 발휘해서 마침 비었다는 특실로 지선을 옮겨가게 했다. 아휴, 인제 좀 사람 사는 데 같다. 병실이 이래야지. 아까 거기는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병이 더 들게 생겼더라. 지선은 엄마의 생색을 웃으면서 흘려들었다. 지선도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의 방해 받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지선에겐 제일 좋은 이점이었다. 이거사, 돈이 이렇게 좋은 거야. 아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잖니?
최 여사는 돈의 힘을 좀채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딸에게 새삼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깨우쳐주지 못해 안타까운 듯 혀를 끌끌 찼다.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사다 줄게. 누워만 있는데 무슨 입맛이 있겠어, 엄마. 그러나 최 여사는 과일이며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이렇게라도 해놓고 나니깐 이젠 내 발이 떨어질 것 같아. 아까는 정말 저기 누워있는 것이 내 딸이 맞나 싶었다고, 이거사. 블라인드를 천천히 잡아당겨 그늘을 만들어주고 엄마는 다시 한번 병실을 만족스럽게 돌아보고는 나갔다.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나자 지선은 잠시도 누워있지 못할 정도로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사는 게 너무 바쁠 땐 차라리 아프기라도 해버렸으면 하고 바라던 적도 있었지만 엄마인 최 여사를 닮아서인지 천성이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답답함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지선인지라 온몸이 다 근질근질했다. 철수는 위문객들이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잠깐 집에 가서 빨래를 해오거나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선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여보, 그 간이 침대 불편하잖아요. 이 침대 넓으니까 여기서 같이 자요. 당신 다리도 불편하잖소.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편히 자라고. 진짜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냥 거기서 해요. 지선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혼자 침대 위에서 자는 게 날이 갈수록 철수에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여보, 응? 철수에게는 말보다는 가끔 때를 쓰는 게 더 잘 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선은 철수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러다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철수가 마지못해 침대 위로 올라오자 지선은 면도를 하지 못해 꺼끌꺼끌한 철수의 얼굴을 한참이나 쓸었다. 나 당신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솔직히 대답해 줘야 돼요. 뭔데 그러십니까? 뜸들이지 말고 어서 물어보라고. 당신 병원에 입원한 나를 처음 봤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좀 다쳤구나 했지. 심정이 어떻긴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선이 다시 다그쳤다. 다친 사람 보고 다쳤구나 싶지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철수의 그 말은 진심일 거였다. 나는요. 아마 당신이 나 같은 그런 몰골로 누워있었다면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다리가 나아지고 있지만 혹시 내가 불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철수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나 사실 이번에 당신한테 느낀 바가 많아요. 당신이 더 심한 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난 당신처럼 이렇게 간호를 못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은 당신이고 나는 나니깐 내 일을 해야 한다고 악착같이 내 일에만 매달리다 가끔 얼굴이나 내밀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지. 철수가 꾹꾹 눌러서 이 말을 마친 뒤 한참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도 식물인간이 되어서 살 가망조차 없는 아내나 남편을 그 배우자들이 헌신적으로 간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잖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오? 잡지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실긴 하죠. 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만두어도 죽을 사람을 그렇게 돈과 시간과 노고를 들여서까지 간호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당신 아버지도 그래요.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신 집 식구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걸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가죠. 모르죠. 그런 정성이 병원에서도 포기한 분을 지금까지 그래도 삶을 연명하게 하는지도. 이번에 당신 어머니 모습 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던 참이었어요. 당신은 그런 것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철수가 지선의 말을 들으며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하는 버릇인 자신의 머리를 계속 매만지고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소. 끊임없이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나도 또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란 것이 기실 따지고 보면 우리 것에 대한 뿌리 없이 소위 서구식 합리주의란 이름의 편의주의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요. 서양 애들은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들이 양로원에서 죽어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놈들 아니오. 부부 중 한쪽이 공경에 처하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난 당신이 설사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소. 여보, 그러나 난 당신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당신 말이 옳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당신 말처럼 난 이기주의의 뿌리가 아직도 깊은 모양이지. 여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철수가 한 팔로 지선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다. 나 사실 전에 당신과 당신 아버지 간호 문제로 싸울 때 같이 술 마시고 어떤 남자랑 키스한 적 있어요. 철수는 철수답게 어떤 놈팡이랑 언제 어디서 그리고 그것뿐이었냐는 등 하는 치졸스러운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는 표정을 숨기고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친정에 갔다가 그 근처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대학원 강사 남자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지선은 여기에서 말을 멈추고 다시 철수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철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당신 화 안 났어요? 다 듣고 이야기하겠소. 철수의 그 말은 남편까지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귀싸대기를 올려치는 것보다 지선에겐 더 위협적이었다. 자기 차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내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내 입술에. 그 사람 외국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요?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국에서 학위받은 사람이에요. 그 남자도 술도 마셨겠다 해서 여기가 한국 땅이란 걸 잊어버렸던 모양이군. 문제는 그 남자의 그런 태도보다는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소? 그때 내 심정? 감미롭고 짜릿했다고 말하면 저렇게 점잖은 철수도 얼굴이 좀 굳어질까? 한마디로 당황했죠. 근데 나도 당신처럼 결론을 내렸어요. 문화의 차이라는. 당신은 그런 문화를 더 좋아하잖소. 서로에 대해서 간섭 않고 혼자서 술 마시고 여행이나 훌쩍 떠나고. 알았어요. 그만해요. 귀가 닳도록 들은 철수의 강의가 또 시작되려는 것이다. 당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지선이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뭐 그 남자가 당신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술 사준다 어쩐다 했겠고 아니면 당신이 그랬겠지. 철수는 별스럽지 않게 대꾸했다. 난 그래도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이상해지대요. 물론 내가 자초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난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일부러 더 했어요. 특히 그 강의를 듣는 애들한테는.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근데 하루는 당신이 예측한 대로 정말로 그 남자가 나에게 술을 다시 사주고 싶다고 그러대요. 내가 참 친구처럼 편해서 좋았대나 어쨌대나. 원래 난 대학 다닐 때도 남자애들이 나에게선 여자 냄새가 나지 않아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 옆길로 새지 말고 그래서 어쨌는데. 철수가 자신의 말에 관심을 나타내는 때 아닌 발언은 지선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랬어요. 오늘은 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기로 해서 시간이 없다고 딱 거절했죠. 당신답지 않구만. 이 인간은 내가 발정난 암말로 하나? 맞아요. 나의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딱 들어맞은 남자였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그 남자랑 시작해볼까?
저 김철수란 인간은 말로라도 당신한테는 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라고 할 수 없나? 그럼 나도 못 이긴 척하고 세상에 당신만큼 착한 남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당당히 말할 텐데. 술에 쩔어 들어와도 타박 한 번 하지 않고 아내에게 북엇국을 끓여 바치고 아내에게 공부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도 나 몰래 연애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놔 봐요. 자신의 마누라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한테 입술을 도난당했다는데 기분 좋을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지선은 차라리 철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았다. 그 룸살롱 여자들 예뻤어요? 철수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자 결혼하고 나서 제일 크게 책을 잡힌 룸살롱 건을 지선은 장난스럽게 꺼냈다. 완벽하기만 한 철수가 그런 실수라도 저질러 준 것이 이럴 때는 고맙기까지 한 것이다. 당신은 그 강살한 남자는 잘생겼었소? 철수도 가만히 있질 않았다. 이제 우리 앞으로 그런 이야기 그만. 지선이 철수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주사기 통을 들고 병실로 들어오던 간호사가 침대에 지선과 철수가 같이 누워있는 걸 보고는 순간 당황했던지 얼른 다시 나가버렸다. 지선과 철수는 밀밭에서 밀회라도 나누다 들킨 사람들처럼 쿡쿡거리고 한참을 웃다. 지선이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마쳤다.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알죠? 지선이 주먹을 쥐어 보였다. 문 밖에서 이번엔 노크 소리가 났다. 철수가 급히 간이 침대로 내려가고 지선이 들어오세요 하고 맑은 목소리로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9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2번의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